미국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두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요. 시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잘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성과가 좀 안 좋습니다. 최근 한 달 동향을 보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지난번에 델타 변이 난리치면서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오면서 일단 저점은 뚫지를 않았고 다시 머리를 들고 있고 구리 가격도 머리를 세게 들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아래로 세게 내려와서 1.2%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과도하게 뜨거웠던 게 한번 세게 아랫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중심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은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고 뜨거웠던 것들이 식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정신을 찾으러 가는 거죠. 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조기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연준 의원들이 물론 투표권이 있고 없고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기다 미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죠. 그다음에 예측치보다는 하회했고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윗방향으로 힘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 탄력은 상당히 더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치 배수의 여력이나 이런 게 존재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은 일단은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은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 보면 뭐 그러니까 미국보단 나을 건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외국인이 어제 1조 6천을 팔았는데 가끔씩 종종 나오는 현상입니다. 5월달에 대규모로 한번 판 적이 있습니다. 4월달에 한 1조 4천억 한번 대규모로 날린 적이 있었고 5월달에 연속으로 날린 적이 있습니다. 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보면 얼마입니까? 5조에다가 6조 정도를 날렸죠. 3일 만에. 그리고 잠잠했었는데 7월달에도 한번 또 여기 있네요. 7월에 1조 3천억 날렸죠. 그리고 잠잠했는데 요번에 또 다시 한 1조 6천을 날렸어요. 뭐 있다면 추가적으로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빠져나가는 액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윗방향으로도 아랫방향으로도 힘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향후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과거에는 단순히 기준금리를 올릴 때 있었던 큰 조정이 올 하반기에 빨리 당겨져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 굴착기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를 판단할 때 굴착기도 역시 판단 지표 중에 하나긴 한데 굴착기 판매량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한경 기사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이것이 한경 해외 주식 라운지에 나오는 강현우 기자께서 2021년 8월 11일자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굴착기가 석 달 연속 판매 감소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꼭 뭐 중국 경기 바로미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로 투자 쪽에 중국 경기, 제조업 경기가 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하튼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관영업체가 그 중국 인프라 투자 트렌드가 도로, 항만, 건설 등 건설 위주에서 5G 통신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굴착기 판매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조업 특히 투자 중심으로 경제 반등을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굴착기나 이런 쪽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면서 굴착기 판매가 급증했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에는 급증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게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다시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사를.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카이신 제조업 지수가 이 경기 수출국면 기준점이 50까지 거의 붙었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통계당국에서 나오는 것도 50 근처까지 붙었기 때문에 제조업은 안 좋아요. 다만 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여기 보시면 53.3 통계당국에서 낸 건, 그 다음에 카이신 서비스업 제조 지수는 그 전달 뭐 50대까지 붙었다가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안 좋은데 서비스업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제조업이 움직이면 액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자꾸 반등 시그널로 작동할 때 중국 당국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약간 이런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좀 덜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뭔가 일이 터지면 대규모로 봉쇄를 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검사를 완료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간히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통제력이 확산을 잘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난리치고 있는 베트남과 같은 현상은 보이질 않고 있고, 그리고 델타 변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8억 회분을 돌파했다 그랬는데 중국 인구 한 14억 조금 안 될 겁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2번 맞으면 9억 회분이겠죠. 근데 9억 회분, 14억에 9억 회분이 몇 퍼센트 되나요? 한 60% 되나요? 64, 24, 6% 좀 넘네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이미 맞고 있다. 안타까운 건 이제 통계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차이나 통계를 여기 포함을 시켜도 차이나 통계가 안 나온다. 뭐 중국 통계는 다 고무줄이라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 잡는지 중국 통계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이 기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는 이 기사인데요. 이거 해외 주식 나온 지 한경에 블랙록 선진국은 경제 재개되고 있는데 신흥국은 봉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께서 2021년 8월 10일자로 쓰셨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백신을 맞는 선진국 지역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게 이제 유럽 시장 쪽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이런 걸 재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낙후된 이머징 시장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굉장히 낮으니까 경제를 재개하지 못하고 봉쇄를 하는, 뭐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회라고 요새 봐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이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여기 보면 베트남 토탈 9%거든요. 지금 2번 확진만 하면 1%니까 결과적으로 백신이 이 개발도상국 쪽에 있는 영역의 속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백신 접종률이. 그래서 최근 WHO에서 부스터샷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머징 시장에는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미국 CDC 데이터인데 최근 7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Our World in Data의 데이터였고, CDC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존스홉킨스 데이터 보면 이게 확진율이거든요. 확진율인데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 올라가는 강도가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계속 한없이 치고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부스터 샷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 접촉자를 일정 수준까지 밀어 올리면 굳이 부스터 샷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후발 쪽에 특히 주요 경제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 쪽으로 계속, 그런 국가들 쪽으로 무엇인가를 백신을 조달하도록 양보를 하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요 전 세계 주요 어떤 제조업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 그 생산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선진 지도자들도. 여하튼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승 탄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아래로 짓누르는 이런 형태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대충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쫙 밀려 올라왔는데 그 올라왔던 게 올해 들어서 기저효과를 다 까먹고 있는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정도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흐름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의 그 주식의 가격 상승 탄력을 떨어뜨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승 탄력보다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들이 좀씩 커지는 게 아닌가. 그 과정의 연준에서 이제 자꾸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고 성장률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시장에 대한 어떤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도 원래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년도 한 4, 5월 달이면 조정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라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가치 배수가 올라와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나라고 하는 물음표를 좀 찍어봐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이 성장률에 대한 둔화 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성장률에 대한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런 하반기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과연 세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기간 동안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을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쪽 축은 돌아가고 있다. 양쪽 쪽이 다 붕괴되는 게 아니고, 제조업은 그렇지만 서비스업은 잘 돌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의 문제가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중국 당국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현상, 이런 것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뭐 기사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보여드리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사두면 돈 된다더니 믿었던 금이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금 가격이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다가 그게 정점이었죠. 그런데 그 정점으로 올라갔던 작년 8월 달쯤 보면, 여기 보시면 온스당 뭐 4,000달러까지 간다는 둥, 뭐 이런 쌩 난리를 치는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주요 이슈가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예전에 분석할 때 이 시기에 계속 제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이 시기입니다. 난리 치던 때가 요때,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난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지면서 얘가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정점을 쳤는데, 금값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형성했던 박스권의 바닥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으면 그걸 이유로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냥 일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것들을 당하는 것은 개인들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하면 전문가들의 얘기도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의심이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만들어질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해서, 이 기사가 그냥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런 현상이 또 이것도 있었죠. 이번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가 뭐 2년 2월 달에 보면 뭐 10년은 더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CRB 인덱스로 놓고 보면, 이거 전체 원자재 가격 인덱스가 아직 하향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얘가
정점을 칠 시기가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개걸음을 치거나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게 될 시간이 다 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참 뜨거울 때는 이렇게 보시면 뭐 10년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점에 다 왔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이 없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 구리도 상당히 올라갔다가 정점 부근에 올라와서 더 이상 추가 탄력을 잃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시장을 밀어올렸던 역할을 하는 게 지금도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때는 중국 시장이 대규모로 들어왔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푼다고 해서 미국만 푸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푸는데 과거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많이 뜨거워진 시장에서 추가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나쁜 경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 기사가 올라왔길래 금값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상승하면 그 상승했을 때 그 박자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하는, 계속 튈 거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 번쯤은 물음표를 찍고 객관적인 검토를 한번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